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해서 대학생분들과 얘기 나눠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스마트폰과 관계와 반응이라는 주제로 스마트폰과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짚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스마트폰 속에서의 대인관계와 발달이라는 주제로 저번 시간보다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대인관계, 참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난다? 연락을 최대한 자주 한다? SNS 좋아요를 빨리빨리 누른다? 또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 방법도 있겠네요. 근본적으로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도 친밀감을 형성하는 행동들이죠. 친밀감은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감, 연대감을 느끼게 하고 가족과 친구만이 아닌 대인관계에서도 폭넓게 작용되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 과의존이 이런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끼쳐 결국 대인관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부작용을 알아보기 전에 자신의 대인관계를 먼저 점검해 봐야겠죠. 대인관계는 총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상에서 알고 있는 사람조차 없는 상태, 접촉과 조우가 없기 때문에 인지할 만한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요.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보와의 접촉 외에는 다른 상대와의 접촉을 막고 이를 지속하게 만듭니다. 또한 어떠한 대상과의 대인관계를 발달시키는 2단계, 인지 단계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이웃과의 인사도 없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를 나누지 못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주변인에 대해 의식하지 않거나 의식하지 않으려 하죠. 어떤 경우에는 인터넷에서 상호작용을 시도하는데 자신이 아닌 가명이나 가면을 쓴 상태로 일상에서와는 다른 양상의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1단계에서 멈춰 지내면 고독과 불안이 증가되어 친밀감 자체에 대한 공포를 지니게 됩니다. 친밀한 사이가 아닌 아는 사람만 존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스마트폰 과의존일 경우 이처럼 상대를 인지하는 단계에만 머물게 만들 수 있으며 반대로 관계에 대한 정보를 직접 활용해서 접촉까지 이어지는 경우 과의존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에서는 자신이 직접 이웃에게 먼저 인사나 목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웃이 먼저 인사하는 자극에는 반응하여 인지해주는 정도의 관계에 머뭅니다. 가족과의 관계까지 인지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깊은 고를 만들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SNS상을 예로 들면 팔로잉 수가 팔로워 수보다 현격히 많은 경우, 구독물 수가 구독자 수보다 많은 경우 등을 인지 단계에서 멈춘 경우로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SNS에서 팔로워에 따라 팔로잉을 예의상 한다든지 좋아요 받은 알림 정도에만 반응하는 정도로 주변의 자극에만 반응하며 형식만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3단계는 연결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지만 친밀함에 대한 기술이 서툴러서 너무 빨리 친해지고 빨리 멀어지는 경험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표면적인 접촉만 유지되기도 합니다. 3단계에서 멈춰지면 지속적으로 자기 노출을 거부하거나 우정 혹은 우정관계에 있는 사람을 거절하려는 마음이 생겨 이전 단계로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대인관계 단계에도 여러 단계가 있네요. 여러분은 몇 단계에 속해 있으셨나요? 혹시 자신이 1단계, 2단계라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인관계에서 친밀감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또 실천하면 여러분의 단계도 점점 발전할 테니까요. 그럼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볼까요? 친밀함의 의미와 정도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지만 대인관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 에티켓 지키기. 대화는 인간관계를 맺어주는 중요한 수단이죠. 적절한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와 상호 이해, 인식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투명성입니다. 솔직한 태도로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실제 생각과 감정에 대해 표현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약성입니다. 서로 자신의 일부 부족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즉, 공손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성입니다.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가능한 관계가 된다면 서로의 생각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받기 때문에 만남이 즐거울 수 있죠. 아주 간단한 4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4가지 방법만 잘 지켜도 친밀함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한번 적용해 보는 것 어떨까요? 네, 오늘은 대인관계와 친밀감에 대해 스마트폰 과의존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대인관계가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 관리 능력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인터넷상의 대인관계도 실제 대인관계 못지않게 영향력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만나지 못해도 SNS상으로 소식을 듣기도 하고 좋아요를 누르면서 친분을 유지하기도 하고 말이죠. 간단한 대화는 메신저 어플이 대신해줘서 실제로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왠지 계속 봐왔던 기분이 들기까지 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관계에서도 장기간 친밀함을 유지하는 능력 또한 필요하죠. 스마트폰이 너무나 당연해진 시대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또 인터넷상에서도 친밀감을 잘 형성하여 현명하게 대인관계를 이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응원합니다.